요즘은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인터넷에 올릴 수 있고 그것이 곧 수익화가 되기도 하는 바야흐로 리뷰의 시대. 어떤 사람은 IT 물품을 리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가구나 가전을,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직업을 리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리뷰는 역시 작품에 대한 것일 겁니다. 영화, 게임,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 같은 누군가의 창작물에 대한 평가를 올리는 리뷰라는 것은 묘하게 넓은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오늘 제 영상에서 다루는 리뷰 유튜버는 창작물을 리뷰하는 유튜버를 다룰 예정입니다. 사실 작품을 읽고 리뷰를 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독후감을 다들 써보셨겠죠. 작품을 읽고 게임이라면 해보고 느낀 점과 아쉬운 점을 머릿속으로 정리한 뒤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좀 더 그럴듯하게 리뷰를 구성하고 싶다면 이 작품에 관련된 사전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작품이 사회 혹은 예술계에 시사하는 점과 앞으로의 발전 형태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즘의 최신 트렌드는 제가 상술한 포인트들을 전부 싹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뭐가 남냐고요? 줄거리만이 남게 되죠. 우리가 리뷰를 유튜브에 검색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함께 보이는 검색어는 바로 결말 포함입니다. 리뷰의 목적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단어죠. 아니, 어떤 작품을 추천받기 위해서 보거나 혹은 어떤 작품에 대한 감상을 보기 위해 리뷰를 보는 것일 텐데 도대체 왜 결말이 포함된 리뷰를 보지? 저도 리뷰 유튜버고 이 내용에서 저만 스리슬쩍 빠지긴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본인과 관련된 나름의 고충들이 있죠. 그럼 천천히 멀리서부터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은 리뷰어이기 전에 유튜버일 것입니다. 만화로 평론을 하는 사람들은 평론가이기 전에 만화가일 것이고,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평론가들은 평론가이기 전에 인플루언서겠죠. 유튜브의 가장 큰 고뇌는 바로 누군가의 주목을 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전부 취미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나 조회수 등이 신경 쓰이는 것은 도저히 어쩔 수가 없죠. 수익이 목적이 아닌 유튜버라고 할지라도 혹은 유튜버가 본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은 몽땅 관심종자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했다는 것은 우리를 꽤나 흥분시키는 바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주목을 끌기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썸네일, 둘째는 제목, 셋째는 초반 30초의 내용입니다.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의 공통점은 썸네일과 제목이 일목요연할 뿐더러 초반 30초의 내용이 흥미를 끌도록 지루한 부분들을 싹 다 잘라냈다는 것이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유튜브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이 보였던 채널 오프닝 같은 것이 요즘은 거의 사라지는 추세죠. 리뷰 유튜버들은 자연스럽게 이 초반 30초에 가장 흥미로운 내용들을 배치하도록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 의견보다야 뛰어난 작가가 만들어낸 흥미로운 스토리가 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게 될 것임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부분이 스토리 소개인 것이고요. 리뷰 영상이 12분이면 최소 4분은 스토리를 요약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속내가 비친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꽤 문제없는 행동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독후감에서도 초반에 간략하게 스토리를 요약해놓는 것이 일종의 법칙처럼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유튜버에게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청 지속 시간이죠. 긴 영상일수록 당연히 시청 지속 시간은 떨어집니다. 중간에 조금이라도 지루한 부분이 나오면 시청자들은 이탈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꽤 재미있는 사실은 제 유튜브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스토리 요약이 끝나는 부분부터 귀신같이 시청자가 이탈한다는 사실이죠. 물론 아닌 사람들이 더 많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원치 않는 일이지만 리뷰 영상이 들어와서 스토리 요약만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의견이나 평론에 굉장히 신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회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스토리 파트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청 지속 시간도 늘어나고 사람들의 관심도나 조회수도 늘어날 테니까요. 더 나아가서 사실상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작품을 보고 요약하는 것 뿐입니다. 작품에 대한 리뷰를 재밌게 쓰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일이지만 영상을 보고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만드는 것은 초등학생도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이죠. 리뷰 유튜브 생산자 입장에서는 더 쉽고 더 주목도가 높고 심지어 자신에게 수익성도 더 높은 합리적 판단이 눈앞에 있지 않겠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유튜버의 의견은 남지 않고 작품의 요약, 다이제스트만 남을 뿐이니 명성을 얻는 데는 몹시 좋지 못하겠지만 단기적인 지표는 언제나 장기적인 안목을 현혹합니다. 이 길로 오라고 늘 유혹하고 있죠. 리뷰 유튜브의 생산자들이 다이제스트형 영상을 만드는 큰 이유는 스토리 요약 쪽에 주목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소비자들은 이런 리뷰를 찾을까요? 가장 먼저 리뷰의 성격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리뷰라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작품을 본 사람들끼리 의견을 공유하면서 자신이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혹은 타인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였는지 담론을 형성하는 장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아주 유명한 평론가의 의견이라면 그 작품에 대해서 일종의 정설을 형성해줄 수도 있죠. 평론 자체가 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징하게 라는 말을 유행시킨 이동진 평론가, 동전 던지기는 지겨워로 유행시킨 박형식 평론가, 그리고 카페 누아르를 유행시키지 못한 정성일 평론가 등등 평론가는 작품 애호가들의 스타가 되기도 하죠. 둘째로 그 작품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시간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리뷰를 참고해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남아돌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시민 케인을 보기로 결정했다면 그 시간 동안 파이트 클럽을 볼 수 없죠. 리뷰를 보는 것은 길라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유명한 평론가가 좋은 작품이라고 평한 작품이라면 나 역시도 시간을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이겠지만 그리 재미가 없는 작품이다 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보는 것은 시간 낭비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 기회비용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는 데는 최소 2시간이 걸리죠. 근데 어차피 리뷰나 평론 내에는 약간의 스토리 요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치콕은 드라마가 지루한 부분을 잘라낸 인생이라고 말했죠. 그가 유튜브 시대를 보았다면 와 여기서 더 잘라낼 부분도 있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루한 부분을 잘라낸 드라마가 바로 유튜버거든요. 우리는 굳이 평론을 통해 볼지 말지 결정하기보다는 작품의 내용을 실전 압축으로 요약해서 듣기로 결정합니다. 결말 포함이라는 키워드가 핫해진 것은 당연히 앞으로 그 작품을 안 볼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창작자와 소비자의 니즈가 맞아떨어지면서 다이제스트만 제공하는 리뷰어가 완성됩니다. 요즘은 아주 짧은 시간에 소비할 수 있는 것, 소위 스낵컬처가 유행인데요. 애초에 스낵컬처로 준비되지 않은 작품을 일부러 자르고 토막내서 스낵컬처로 만들어서 재포장하고 전시하는 일을 도맡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유튜버 진용진의 없는 영화 시리즈였는데요. 어차피 영화를 만들어봐야 누군가가 스낵컬처화하거나 다이제스트로만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영화 자체를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찍는다는 굉장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 작품의 리뷰 유튜브는 좋은 작품을 다이제스트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다지 좋지 않은 작품들인 B급, C급 영화들도 다이제스트로 제공합니다. C급 영화를 2시간 동안 보는 것은 시간 낭비 같지만 10분에서 20분 정도라면야 내줄만 하죠. 유튜버들은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제시해야 돼요. A급 영화는 이름에 제목만 적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볼 사람들이 알아서 보겠지만 B급, C급 영화들은 어림도 없죠. 이 지점에서 소비자들은 데이터베이스적 소비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야기를 설정과 캐릭터가 꾸며줬지만 요즘의 시대는 캐릭터와 설정이 먼저 부각되고 스토리는 그것을 수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일단 섹시하거나 모해한 캐릭터를 내세우고 굉장히 야무리 이를 띈 장면을 썸네일로 제시합니다. 과연 사람들은 이야기가 궁금해서 이 영상을 보러 오는 것이 맞을까요? 리뷰 유튜브에는 수많은 전직 특수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하나같죠. 소위 말하는 참교육 석사입니다. 힘을 숨긴 찐따가 힘을 개방한다는 내용이겠죠. 우린 전직 특수요원이라는 설정만 봐도 대충 이야기가 어찌 흐를지 예상이 갑니다. 하지만 그런 것일수록 오히려 주목도가 높죠. 오히려 아예 새로운 느낌의 설정과 이야기는 주목도가 덜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아는 얘기들, 그것을 조금씩 변주해 놓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관심을 더 끌게 됩니다. 동물화된 소비 방식이라고들 하는데 이야기는 철학 전공자들에게 세상에 작품은 수없이도 많지만 A급 작품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B급, C급의 작품들이죠. 그런 작품들도 다이제스트로 만들어 놓으면 제법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큼이나 재밌는 방법도 있죠. 바로 사람들이 다 같이 돌 던지는 거예요. 사이버레카가 인간을 끌고 온다면 리뷰 유튜버들은 작품을 끌고 갑니다. 안나 카리니나의 첫 구절이 이랬던가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의 이유로 불행하다고. 작품에서는 반대입니다. 잘 만든 작품은 모두 제각기의 이유로 멋있지만 못 만든 작품은 되게 비슷비슷하게 재미없습니다. 마사토키님이 묘사한 명언이 있는데 길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독창적으로 새 길을 만들지만 길을 헤매는 사람은 지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헤매는 사람은 되게 비슷한 루트로 헤맨다 라고. 평론도 좋은 이유를 묘사하는 것보다는 나쁜 이유를 묘사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대충 세 가지 중 하나 말하면 얻어 걸려요. 연기가 쓰레기거나 각본이 쓰레기거나 연출이 쓰레기거나 요즘은 의도가 쓰레기인 것까지 추가되었죠. 작품에 사상 집어넣고 면죄부 삼는 인간이 워낙 많으니. 또한 인간은 선의보다 악의에 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원하게 작품에 욕을 하는 것을 보면 꽤나 즐겁게 느껴질 따름입니다. 가령 제가 어린 시절에 유행했던 AVGN이라든지 게임 분야에서는 제로 펑츄에이션도 있었네요. 그래서 리뷰 유튜브가 시사하는 부분은 사람들은 스낵컬처를 좋아하고 영화나 게임 스토리 같이 긴 스토리들을 더 이상 전부 소화하려고 하지 않으며 의견을 재미있게 여기는 케이스는 어떤 작품을 시원하게 욕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당연히 트렌드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승리자일 것입니다. 저같이 고루한 사람들이야 영화의 호흡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거늘 하며 고깝게 여길 수도 있지만 이건 트렌드를 못 따라간 꼰대에 불과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전부 차차고서 보더라도 리뷰 유튜버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유튜버 주요 시장이기 이전부터 평론가들은 창작자들의 적 취급받았는데요. 이 내용은 과거에 영상으로 만든 바가 있으니 그쪽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평론가는 창작자의 명성이 기생해서 명성을 얻는 기생충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에요. 아주
예전부터 평론하는 사람들은 창작자를 욕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로 적대시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평론가들의 변론은 좋은 작품이라면 나의 입소문을 타고 더 유명해지고 이득이 될 것이 아니냐? 라는 것 뿐이었죠. 이런 총국은 지금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작물에 돌을 던지는 형태의 리뷰어들은 제작자를 까내리면서 그것으로 수익을 얻고 있으니 창작자 입장에선 아주 기분 나쁜 일이 될 것이고, 단순히 다이제스트로 만드는 리뷰어들 역시도 자신의 작품을 스낵컬처로 만들기를 원치 않거나 혹은 자신의 작품이 재창작되는 경우 자체를 굉장히 혐오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리뷰 유튜브는 원론적으로는, 아니 아주 좋은 형태일 때는 창작자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사이가 점점 나빠지는 형태입니다. 애초에 어쩌면 리뷰를 하는 사람들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타인을 등쳐먹고 있을지도 모르죠.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그나마 결말을 얘기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요즘엔 리뷰 유튜브는 결말 펌을 안 붙이면 조회수를 장담하기가 몹시 힘들고, 작품을 추천하고 추천하지 않고를 떠나서 작품 대신 내 영상을 보아라에 가까워진 데다가 적어도 원래 리뷰라는 평론가는 그 작품의 세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가 속으로 작성하는 하나의 독자이기에 나의 작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최소한의 애정이라도 생길 수 있는 대상이지만, 조회수가 목적인 것이 티가 나는 데이터베이스적 소비를 염두에 둔 썸네일과 제목으로 작품을 가려버리는 것을 본다면 최소한의 애정은커녕 증오만 생기겠지요. 또한 소비자들은 작품보다는 정보에 가까운 소비를 원하고 있으니 영화관의 종말이 실제로 다가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최근에 작품을 하나하나 음미해보면서 본 적이 있나요? 진용진의 없는 영화 시리즈는 참신한 시도라서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세상이 그 시리즈로만 채워진다면 다채롭던 세상이 말을 잃어버리는 모양처럼 느껴져 조금은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미래가 다가올 것이 눈에 선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싫다면 저도 이미 유행에 뒤처진 것이 된 것이겠죠?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이너 리뷰 갤러리였습니다.